키워드는 이거예요. 이제 끝났나? 아닌데, 그래도 미래 기술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요, 단순히 기업이 고객에게 파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로블록스예요. 어떤 분께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로블록스는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 일단 첫 번째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컨텐츠로서는 첫 컨텐츠예요. 저는 약간 비트코인하고 약간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자체가 우수하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뒤늦게 나오는 것들이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나오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것들이 기술적으로도 더 발전적이고 사용하는데도 되게 편리해요. 당연히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로블록스는 첫 번째 나오는 그 첫 번째라는 것에 큰 로열티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나왔기 때문에 진입장벽도 구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익숙해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를 더 많이 사용하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로블록스의 지금 최대 연령대가 13살이에요. 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사가 게임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하는 컨텐츠가 아니에요. 고객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해주는 거예요. 마치 유튜브처럼. 저 같은 유튜버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냥 유튜브는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회사죠. 처음엔 당연히 돈 못 벌었어요. 얘네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유튜브 이길 수 있는 플랫폼 있나요 지금? 로블록스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때요? 첫 화면이? 아주 여러 가지의 게임들과 컨텐츠들이 많아요. 유저들이 만든 거거든요. 컨텐츠와 플랫폼들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다양한 회원들을 모집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게임은 나 이 게임사 마음에 들었는데 나 이 게임사 좀 재밌을 것 같아 들었는데 나랑 안 맞아. 그럼 뭐예요? 다른 게임사 가잖아요. 그죠? 근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이 게임 들어갔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로블록스 내 다른 게임으로 들어가면 돼요. 다른 회원이 만든 게임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재화를 활용을 해서 여기서 코인이 나옵니다. 코인을 이용해가지고 결제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죠. 일단은 선정 이유는 이거예요. 5월에 주요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로블록스가 그럼 이제 끝났나?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서학개미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이 테슬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올 초부터 로블록스를 가장 많이 쥐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지표가 나오고 로블록스가 떨어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 이제 팔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죠. 실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고 왜 떨어졌고 그럼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이라던가 소셜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어요. 콘텐츠 유통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셜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게임으로 넘어간 거죠. 재밌는 거는요, 이 13살짜리 아이들을 잡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셜적인 부분이에요. 이 소셜에 굉장히 많은 치중을 많이 해요. 13살짜리 아이들이 미국에. 그러니까 요것도 같이 내용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로블록스 클라우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로블록스 클라이언트 3D 디지털 세계 탐험 가능한 게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유명하죠? 요 벌 모양이 그려져 있는 구찌 가방, 이걸로도 또 많이 유명해졌죠. 네 번째로 큰 음악 회사인 BMG사와 전략적인 협약을 했어요. 로블록스는 앞으로도 많은 회사들과 협약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많은 클라이언터들을 모집을 할 겁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돈을 벌어요. 잘 나가면 잘 벌어요. 이런 식으로 전략적 협약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저 회사에서 같이 협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티스트라던가 뭐 콘서트 이런 부분들을 가상현실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독특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악회사하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뭐 로블록스 가가지고 음악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레디 플레이어 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로블록스가 약간 이런 시스템으로 구동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체험할 수도 있고요. 오락용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아요. 이제 로블록스 주주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로블록스는 어떤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헤지펀드가 7.1% 소유를 하고 있고요. 사업 규모가 470억 달러인데 62억 달러의 지분을 가지고 있대요. 내부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본인의 기업에 대해 물론 스톡 옵션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회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 구글도 저렇게 성장했는데 우리 회사라고 그러지 않겠어? 라는 생각 가지고 당연히 매수할 수 있겠죠. 일반 대중들이 25%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가 39%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월 6일 날 소니하고도 협업을 합니다. 이 소니랑 협업을 하기 전에는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로블록스, 특히 이건 유튜브에서도 있었던 이슈예요. 저작권과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게 컸거든요. 여기도 저작권 때문에 미국 음악 출판협회에서 2억 달러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저작권료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로블록스 내에서도 유저들이 게임을 만들거나 이럴 때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유튜브도 이 저작권에 대해서 강화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유튜브들 그냥 시중에 있는 노래들 이런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수익 창출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고 나서 저작권에 대해서 되게 강화가 많이 됐거든요. 어쨌든 간에 로블록스도 이런 부분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아티스트들과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소니뮤직과 거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가 거래를 한 거는 작년 코로나 때문에 11월 날 가상 콘서트를 개최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계기로 해서 파트너 관계를 맺었고 요때 이제 3,600만 명이 몰려서 이제 공연을 즐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가상 현실에서 즐기는 거다 보니까 게임 내 콘서트장에서 가상 상품이라던가 미니 게임이라던가 보물찾기. 자, 여러분들, 내가 콘서트장에 왔어요. 가상현실에 있는 콘서트장에 왔습니다. 여기서 상품 판매를 하고 미니게임을 하고 보물찾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기업들이 이득을 볼까요? 저는 스폰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블록스 자체에 스폰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광고를 붙이기 위해서 유튜브처럼. 아니면은 이 공연에 직접적으로 스폰을 해주시는 분들이 가상 상품 판매를 했을 때 그 스폰서 회사의 로고를 박는다라던가, 아니면 미니게임을 했었을 때 혹은 보물찾기를 했었을 때 그 자사의 상품을 줘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던가, 아니면 이 찾는 과정이라던가 미니게임을 하면서 이 회사의 브랜드를 각인시킨다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당연히 스폰서 해주는 애들이 이득을 보겠죠. 적은 비용으로, 아니면은 내가 낸 만큼의 그런 마케팅 비용을 활용을 하는 거니까요.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가상현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로블록스가, 특히 로블록스뿐만 아니라 미래 가상현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직업을 창출을 해요. 자, 5월 스웨덴 가수 자라의 런칭 파티에는 400만 명이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팬들에게 좀 의미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긍정적인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이런 외신들도 있었어요. 과연 2030년도까지 로블록스는 1조 달러 갈 수 있을까? 2030년도까지 1조 달러를 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약 20배가 상승을 해야 된대요. 이 시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은요, 그래, 지금 현재 세계 최대 비디오 게임 퍼블리시 블리자드가 있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블리자드가 지금 70억 달러예요. 그리고 엘릭트릭 알트 같은 경우에는 400억 달러예요. 엔진 회사인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3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었을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최대 게임 회사들이 이러고 있는데, 근데 얘네들하고 태생이 달라요. 그리고 파이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코딩 능력이 없는 젊은 사용자들이 간단한 블록 기반을 통해서 게임을 만들고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업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홍보라던가 수익 창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성이 될 수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라이프 사이클이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2018년도 대비해서는 4배 이상 증가가 되었어요. 점차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DAU당 평균 예약을 해서 구매를 하는 부분들이
1162만 달러에서 1548만 달러로 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 매출이 167% 성장할 것이래요. 팬데믹이 끝나면은 여러분들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난번 5월 지표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코로나가 완화되고 사람들이 나가니까 유저가 이탈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코로나 팬데믹 끝나면 얘는 끝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게임이죠. 코로나 때 롤 했다고 코로나 끝나고 롤 안 해요? 많은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를 하더라도 매출은 26% 급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곳에서 제가 또 말하겠지만 여기서 가장 큰 원인으로 잡고 있는 거는 바로 소셜적인 부분입니다. 친구들 간의 온라인상에서의 소셜적인 부분을 강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말했지만 내 자신을 어필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이 소셜적인 부분이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존의 어르신들이 이런 생각하시죠. 현실에 있지도 않고 현실에서 멜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이 구찌 가방을 뭐 몇백만 원씩이나 주고서, 많이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왜 그러겠어요? 소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소셜 내에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해요. 온라인 게임 초창기 때 같은 경우 룩이라던가 외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썼어요. 이 소셜적인 부분에서 나를 표현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 외형을 입는다고 해가지고 능력치가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하면서 막 룩을 살까요? 왜 옷을 왜 살까요? 소셜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복귀를 하더라도 팬데믹이 끝나고서라도 매출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조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간 500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을 해내야 되지만 지금 현재 10년 동안 얘네들이 한 걸 보면은 27.4% 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연간 성장률을 보면은 얘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예상은 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결론은 안 된대요. 하지만 팬데믹이 지난 후에도 인기 유지를 오랫동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젊은 세대가 사용자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강력한 도구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외신으로 제가 바꿔서 그랬지만 후킹을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고, 이것들이 앞으로 이 로블록스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이런 요소들 때문에 얘네들은 급격하게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로블록스의 이제 1일 활성 사용자가 4,3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글로벌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이고, 게임 개발자? 여기서 있는 게임 개발자는 물론 회사의 게임 개발자도 되겠지만 유저로서 활동을 하는,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이 약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2027년도까지 6배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5월 10일 날 보고서가 나왔죠. 이때는 매출이 140% 증가가 될 것이다. 예약을 통한 매출은 161%가 급증될 것이고, 플랫폼의 참여 시간은 97% 증가한 97억 시간이 될 것이다.